숲처럼 편안하고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보따리를 주고받는 시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숲별라디오 사연방송 진행을 맡은 저는 볼의 스텔라 응원하는 남자 미라클 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숲아. 안녕하십니까 숲별가족 여러분. 일주일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어느덧 시간이 8월 31일? 네, 잠시 후 약 10분 후면 2023년도 8월은 더 이상 우리의 곁에 없습니다. 9월달이 이제 또 시작이 돼요. 뭔가 제가 유튜브 콘텐츠도 그렇고 특히 근래 들어서 생방송도 또 이전만큼 이렇게 자주 좀 못 뵙고 있는데, 저도 현생을 살다 보니까. 근데 뭔가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더 좀 유독 빨리 가는 것 같고, 기분상으로도 그렇고. 가끔 뭐 날씨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종종 뉴스 소식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이게 좌측 상단이나 왜 그럴 때 시계 같은 것도 뜨기도 하잖아요, 날짜랑 같이. 저는 이제 하루하루 보낼 때마다 제 그 종이 달력에 동그라미 치거든요. 오늘 하루 끝났다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동그라미 이렇게 치다가 또 막 며칠은 또 까먹고 그 다음 주로 넘기게 되면 그 다음 주에 이게 또 체크하는 거 몰아서 동그라미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또 벌써 2주째네? 벌써 3주차네? 막 이러면서 시간이 후딱후딱 가는 게 이게 참 빨라도 너무 빠른 느낌이랄까. 뭔가 약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시간 가는 개념도 나이만큼 속도가 더 빨라지는 기분이다 막 그러는데,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느끼고 싶진 않거든요. 우린 아직 젊잖아요. 우린 아직 청년이라고요, 여러분. 여기 계신 수변님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어린 미성년자 학생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아직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누구 말 맞다나 아저씨 듣고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요. 나이상으로는 맞는데요, 아직까지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요. 어릴 때 시간의 흐름을 잘 모르다가 나이가 들으면 화살같이 빠르게 가는 게 두렵게 된다는. 아니야. 예. 우리 이제 그런 거 생각하지 않기로 해요. 나는 인정하지 않을래. 몰라. 난 못 들었어. 안 들려. 이러면서 나 그러면서 넘길 거야. 예. 뭐 어쨌거나 요 며칠 사이 계속 날씨가 좀 비도 오고 이러면서 갑자기 공기가 선선해졌어요. 갑자기 막 시원해지고 막 진짜 야외에서 막 에어컨 튼 기분이 들 정도로, 막 그 정도로 기온이 좀 떨어진 상태로 가기도 했었고, 진짜 한동안 이 막 여름철 막 에어컨 돌리고, 저는 또 거실 에어컨 바람 제 여기 방까지 끌어들인다고 막 선풍기 2대 연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동하고 했었는데, 제가 왜 그렇게 여름 싫다, 차라리 추운 게 낫다 라고 했던 부분이, 뭔가 이제 좀 서늘해지면서 더위의 힘듦은 피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 조건 속에서 또 여기 방음실을 잘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은 또 인사가 좀 길었는데, 요번 사연 방송 25회차로 제가 가져와 본 주제는요, 예전에도 제가 시리즈로 컨텐츠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근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막 사람 누구누구를 부른다거나 어떤 특정 대상을 놓고 약간 막 자기들끼리 이 사람은 어떤 것 같아, 저 사람은 어떤 것 같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완전 티야.
너는 어쩔 수 없는 F구나. 뭐 T, F. 방송사에서도 이렇게 연예인들 자기들끼리 토크하고 할 때도 너 T지, 막 나 F야, 막 이러면서. MBTI는 유독 우리나라가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가 바로 여러분의 MBTI는 어떤 건가요? 해서 MBTI로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예전에 컨텐츠 시리즈로 좀 했었던 거라 라디오 사연으로 갖고 오기는 약간은 조금 좀 애매모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긴 했었거든요. 우리 숯별님들은 제각각 어떤 MBTI를 또 갖고 계실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MBTI 각각의 특징들을 좀 소소하게 나눠보면서 생방송 할 때 저는 제 MBTI를 밝힌 바가 있는데, 제 MBTI 관련된 뭐 어떤 성격적인 유형이나 그런 것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MBTI는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 제가 준비했던 주제에 맞게 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이요 방장님, 아유 늘 한결같은 인사 멘트 아주 좋아요. 네, 저의 MBTI는요 INTJ입니다. 여러 번 해봤었는데요, INTP, 인팁이 나올 때가 있고 INTJ, 이제가 나올 때도 있고요. INTJ가 더 자주 나왔는데 저의 성향에 많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땠을까 궁금해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는 아하, 어릴 때부터 INTJ적인 성향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크면서는 뭘 조금씩 알게 되면서 형성된 거라고 나중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새싹 때부터 저는 INTJ 였었네요. 하하. 대략 몇 가지 특징을 쓸까 했었는데 길어질까봐 생략합니다. 시간이 된다면 방장님의 능력으로 몇 개 읊어주시면 좋고요. 신청곡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 파트 3 버전으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된다면 방장님의 능력으로 몇 개 읊어주시면 좋고요. 시간이 뭐 되고 말고가 뭐 있어요. 그냥 본인 이야기면 본인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특징 좀 써보지. 좀 그냥 좀 재미삼아 아 이수변님은 이런 특징이었구나 하고 들어볼 수 있었을 텐데. 일단 제가 구글에 올라온 간단한 MBTI 표를 한번 보면서 한번 이 사연자분의 성향이 대충 어떤지 말씀드려 볼게요. INTJ 일단은 직업상으로는 과학자랍니다. 책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책벌레라고 하고요. 그리고 좀 삐딱선을 탔네요. 지적인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다. 천재 아니면 바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팁이라고 하셨거든요. 가끔 나오는 거. INTP는 호기심 천국. 뭐 세상 만사 호기심이 많아. 그리고 아이디어 샘물. 아이디어가 샘솟는 사람. 이런 게 있는데. 사이비 교주 원툴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데요. 응? 조심해야겠는데? 사이비 교주 원툴이라고 그러는데? 생각하는 피터팬.
그리고 또 직업적으로는 또 탐정에 가까운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INTJ는 과학자형이고 INTP는 아이디어 뱅크형이래요. 성격적인 유형을 봤을 때 INTJ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조합을 해서 비전을 이렇게 좀 제시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INTP 같은 경우는 비평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뛰어난 전략가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뭔가 이렇게 큰 덩어리, 큰 윤곽을 좀 잘 잡는 스타일인 것 같고, 되게 머리가 똑똑한 유형이라고 해요. 특히나 이 INTP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똑똑한 분위기가 나와 있어. 다른 데도 다 지금 이 표가 비슷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 혹시 다른 거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나 이걸 좀 더 재밌게 풀이한 데가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의 다 똑같네요. 거의 다 그 유형들이 그 해석본도 그렇고요. 그냥 비슷비슷하게 나온 느낌인데, 천재와 바보 사이는 혈액형으로 자주 들었습니다. 혈액형? 수뼈님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게 뭐 혈액형하고 큰 상관이 있나? AB형. AB형. 옛날 저기 그 옛날에 한창 혈액형으로 막 사람 평가할 때 막 진짜 말 그대로 천재 아니면 뭐 일종의 그거 아니야. 정말 천재 아니면 아니면 정말 광기 어린 그런 무서운 사람. 약간 그런 사람을 대변할 때 AB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자, INTJ. 인티제와 가장 잘 어울리는 유형, 가장 잘 어울리는 유형이라고 여기 또 나와 있는데, 일단 성격 자체가 감정보다 논리적인 이유를 중시하는 자신감이 있고 지능적이면서 전략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일명 마스터마인드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파트너가 됩니다. 충실하면서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또 신뢰성을 중시하고 조용한 자신감. 그러니까 남들한테 막 주목받는 그런 어떤 중앙 센터의 위치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아주 그냥 티 안 내고 조용하게.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 정말 소리 없이 강한 케이스. 일적으로는 좋겠네. 대신 또 약점이 있겠죠. 둔감하고 매우 사적이면서 때론 또 비판적이고 약간 편협함을 갖고 있는 그런 고지식한 면과 고집이 세답니다. 네.
뭔가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계획 같은 거를 수정하고 조정할 때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바뀔 수 있는 유형이 아니야. 그냥 자기가 바꾸기 싫다고 하면은 그냥 바꾸지 않고 좀 많이 뻗팅기는 거지. 그냥 주변에서는 아 이걸 바꿔야 너가 조금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조언을 해줘도 본인이 이게 백날 얘기해봤자 본인이 안 바뀐다라고 하면은 힘든 스타일이네. 그래서 괜찮은 지금 궁합 파트너로 지금 소개된 게 두 사람인데요. 자, 하나는 ENFP, 또 하나는 ENTP입니다. ENFP의 장난스럽고 재미있고 개방적인 특성의 매력을 느낀다고 하네요. 근데 반대로 ENFP는 INTJ의 지적이면서 단호하고 신중한 성격의 매력을 느낀다고 해요. 이제 INTJ 같은 경우는 아까 과학자 그리고 되게 뛰어난 전략가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으로 그 ENFP를 이끌어주는데 도움을 많이 준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 어울리는 궁합으로는 ENTP. ENTP의 역동적이고 창의적이면서 열정적인 성격의 매력을 느낍니다. 종종 흥미로운 대화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ENTP가 이제 소개하기도 하는데, 반대로 ENTP는 INTJ의 지적이면서 강렬하고 강인한 성격의 매력을 느낍니다. 지적이면서 강렬하고 강인한 성격. 그러니까 얘기했던 대로 뭔가 그 올고전 이제 포인트? 그거에 대한 좀 강함이 있다라고 하는데, 집신도 짝이 있다더니만 그러니까요, 우리 수배님 다 짝이 있다고 하니까 ENFP, ENTP 유형 사람들을 잘 찾아서 만나 보십시오. 그럼 혹시 알아요? 누구 하나 얻어 걸릴지. 아니 진짜로 누구 하나 얻어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 그러니까 뭔가 사연자분이 본인 자체, 제가 좀 약간 주변에서 들었을 때는 이렇고요. 약간 저 스스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 특징, 본인 성격을 직접 써주셔가지고 담아주셨으면 그러면 더 들려드리기도 많았지 않았을까. 그게 뭐 좀 살짝 아쉽긴 했는데요.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겠습니까. 예. 뭐 제가 예전에도 저기 MBTI 컨텐츠 진행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크게 뭐 이 유형 자체가 막 내 삶 전체를 막 좌지우지하고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냥 막 이런 거 갖고 막 이렇게 비교도 하고 서로 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관련해서 너무 막 이렇게 스트레스들을 받아가면서 막 괜히 힘겹게 막 분석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우리 사연자분 사연 너무나 감사했고, 우리 신청곡 일단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 파트 3 테크노 믹스 버전이라고 하는 거네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 리믹스 버전으로 듣고 오셨는데요. 아니 이거 나중에 사연자분께서 이 유튜브 뭐 물론 지금도 듣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나중에 다시 보시면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네. 아니 요즘 뭐 혹시 어디 클럽 다니시나요? 뭐 저기 이렇게 선곡하는 거 가장 최근 근래에 들어서 듣다 보면은 뭐 아니 뭐 일 끝나고 종종 클럽 다니나봐. 맨날 무슨 테크노
8비트 정말 박명수 삼촌도 울고 갈 그럼 8비트 저거를 또 하기도 하고, 응? 참나. 아 그래 뭐 이제 본인이 라디오를 통해서 그냥 듣고 싶은 노래 자기 취향이고 하니까는 뭐 딱히 뭐 그거 갖고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냥 하여튼 느낌이 그랬어요. 그냥 아 뭐지 요즘 뭐 스트레스 받은 일이 많으신가, 그래서 이렇게 비트 빵빵 때리는 음악들로 좀 속을 달래시는 건가 싶었던 거를. 아 비트 빠르다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그거 하나 생각나는데, 여러분 짤막하게 물론 이 라디오 콘텐츠가 올라갈 때쯤이면은 이미 시간은 많이 지났을 때겠지만은 9월 6일 날 포레스텔라가 또 디지털 싱글 새 앨범을 발매를 하는데요. 요번에는 되게 신나는 버전이라고 들었어요. 네, 듣기로는 그렇게 전에 들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그날 저녁 방송을 저는 또 곧바로 리액션 방송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아 이번엔 또 어떤 노래를 가져오실지 또 너무너무도 기대가 큽니다. 벌써 뮤비 그 짤막한 클립 영상이 떴잖아요. 기대하는 중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 차례입니다. 예. 뭐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예상했던 결과였기에 사실 그렇게 막 다른 때만큼 라디오를 신난 기분으로 신난 기분이 나진 않지만은 뭐 그렇다고 사연자분 달랑 사연 하나 보낸 거 그걸로만 퉁칠 수는 없잖아요. 명색이 라디오인데 방장인 저의 어떤 경험담이나 저의 관련된 썰이라도 좀 풀어드려야, 그래야 좀 더 라디오 시간다운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20대 중반 이전 20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저는 ENFP였습니다. 근데 20대 중반을 걸치고 또 그렇게 시간의 흐름 뒤에 이렇게 유형을 딱 검사를 해봤을 때는요, 그냥 끝에만 바뀌었었거든요. 저는 ENFJ 성향이고요. 거의 부동입니다. 뭐 MBTI 그 뭐 문제 유형이 뭔가가 막 바뀌었다 그러고 막 뭐라 그럴까, 문제 질문이나 그런 것 자체도 막 조금 변형된 것도 있다라고 했었지만요. 예.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저는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항상 ENFJ를 좀 장시간 동안 유지를 해온 것 같고, 일명 엠프제라고 하죠. 엠프제 성향인데, 평화 수호자, 이상적인 완벽주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요 부분에서는 공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교육자 마인드,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가르쳐주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교육자 마인드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인간 사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저는 ENFJ지만은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F랑 T가
어떤 상황별로 계속 수시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 뭔가 약간 좀 그냥 어떤 기분 탓? 그런 거에 좀 쉽게 흐름을 타다 보면은 T 성향이 좀 약간은 좀 가깝게 아니 T 성향이 좀 많이 나오지 않나?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가끔 수표님들하고 노가리 까고 할 때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약간 철벽 치듯이 이렇게 하는 멘트들이 있거든요. 뭐 이제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T라고 의심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가도 근데 결국 그런 거 적성 검사니 뭐니 그런 거 하다 보면은 결국은 또 F란 말이죠. 제가 F 유형이 왜 그렇대잖아. 공상 같은 거 잘하고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막 그게 또 심하게 되면 안 좋은 유형으로는 막 너무 걱정거리에 사로잡히는 그런 케이스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뭔가 단호하게 뭔가 결심하고 단호하게 판단하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누가 봐도 T 같은데? 이렇게 들 정도로 제가 말투도 그렇고 그게 바뀌거든요. 뭐 제가 살짝 그때그때 좀 약간의 변신의 귀재 같은 뭐 이런 것도 능력이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단호할 때는 제가 사람이 저렇게 너무 매정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맞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고 특히나 막 하기 싫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싫은 거 있죠. 내가 싫어하는 대상이나 어떤 싫은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정말 단호하게 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혹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까? 본의 아니게 있었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처 준 적 많았죠. 가장 가깝게는 이제 엄마랑 그 대화 트러블 뭔가 생긴다고 할 때 제가 나이 들으면서 제가 막 이렇게 엄마한테 좀 잔소리 같은 게 좀 많아지고 막 그래가지고 죄 많은 남자요?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 그래요. 저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뭐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요런 질문이나 요런 대답도 만약에 왜 그렇게 빨리 받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잖아. 이게 지금 그거를 약간 상황적으로 예를 한번 지금 들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야. 이제 방금 같이 그래요. 난 죄가 많아요. 근데 이게 약간 금쪽이 모드로 바뀌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요. 죄 많아요. 근데 뭐 어쩌라고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막 이렇게 반기를 드는 거 있잖아. 왜? 막 그때그때 그냥 막 좀 반항심 같은 거? 뭐 그렇다고 뭐 T 유형이 막 반항심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MBTI랑은 좀 별개인 부분이긴 하는데 근데 약간 이제 요런 걸 엮어가지고 저 사람은 T다
누가 봐도 T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 T 유형들이 굉장히 좀 현실적이고 냉정하고 냉담하고 판단하는 면에 있어서 좀 그런 게 강하다 그러잖아요. T 유형 같은 거 보면은 어디였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판단을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거지. 딱 검증된 팩트만 갖고 얘기하는 거지. 응? 막 뭘 하나를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네가 잘못했네. 응? 야, 그럼 뭐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랬겠네. 그러니까 왜 막 F들은 아유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반면에 T는 왜? 그게 뭐? 왜? 응? 뭐 이게 잘못됐네 저게 잘못됐네 막 이러면서 응? 막 아프면은 아유 막 F 이제 사람이 아플 때 F 같은 경우는 아유 어디가 아파 약은 먹었어? 괜찮은 거야? 막 이랬는데 T들은 병원 가야겠네. 빨리 병원이나 가. 막 이러면 약 먹어. 저도 어디서 그냥 주워 들은 거라서 이 얘가 막 정확한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그렇게 막 TF를 막 유독 심하게 아까도 방송에서도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제가 또 그래요.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T 성향이 이렇게 좀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아까 지금 채팅 보니까 아까 그 좀 전에 그 작은 그 상황을 예로 들었는데 그것도 내가 살짝 좀 연기한 것 뿐인데 그거 갖고 또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그럼 왜 이렇게 빨리 봤냐고 이러면서 아까 INTJ라고 했지. 그러니까 I 유형은 또 그래. 자기 내부와 자기 내면을 집중하는 유형. 근데 한편으로는 좀 이 유형과는 반대로 내성적인 면이 강하지. 그러니까 괜히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 것처럼 잘못 해석하면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얘기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거 관련된 얘기 아닌데? 하는데 막 왜 괜히 네가 과몰입하니? 이렇게 이게 반문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뭐 사실 제 유형 같은 거는 예전에 MBTI 시리즈를 하면서 이게 진행하면서 좀 많이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가지고 뭐 라디오에서까지 그게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우리가 계속 이렇게 주제를 다루고 얘기하는 MBTI는요, 그러니까 그거지. 누구나 이 8가지 유형을 다 갖고 있는데 그때그때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현실이나 그런 여러가지 요소들 관련되어서 그것들이 변화됨에 따라 이 유형들도 좀 자연스럽게 그 환경에 묻혀 들어가고 바뀌어가는 게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 유형이 이렇다더라 뭐 그럴 수 있어요. 일부 막 맞는 말도 많고 충분히 공감도 되고 맞아 나 저런 게 좀 강해 맞네 딱 보니까 내 얘기하는 거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사람이 누구나
자기가 힘들고 쓸쓸하고 외롭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면은 또 그 괴로운 거에 대해서 극복하는 방법도 물론 다르겠지만은 하여튼 굉장히 다운된 상태에 있고 하면은 누구나 다 이게 뭐 오늘도 주제가 MBTI니까는 굳이 그걸 비유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평소에 계속 이었던 사람이 어떤 너무 힘든 일을 겪고 어떤 뭐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겪다 보면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게 I 유형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N이었던 사람이 또 S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뭐 등등. 그러다가 또 다시 제자리로 또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것들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하나에 딱 단지 수치적으로 이게 조금 더 비율이 많으니까는 딱 이런 유형에 가깝다라고 지칭을 하는 거지, 그 유형 자체가 그 사람 전체를 대변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래저래 저도 만약에 ENFJ라고 이렇게 굳이 따진다라고 치면은 여기 또 어디서 보면은 ENFJ 언변 능숙형, 말빨도 좀 잘하는 편에 속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타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또 협동을 해주는 사람들이라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이 저기 뭔가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막 어떤 직접적으로 완전히 이게 깊게 막 들어가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씩 성장하게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성장하게끔 약간 유도를 해주는 그런 도우미 역할 같은 거. 그러니까 어시를 잘한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어시를 잘하는 유형이 또 ENFJ라고 하거든요. 근데 또 여기 또 보다 보면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언변 능숙형. 그래서 네, 작성해주세요. 전 또 이거 좀 찾아보고 있을게요. ENFJ 여기 나와 있다. 사람들을 이끄는 것에 타고난 기질이 있고 좋아하기도 한다. 미래와 현실을 동시에 고려하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태어났다. 인류애와 정의감이 넘친다. 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다. 연애할 때는 그 사람한테 푹 빠져서 헌신한다. 오지랖이 심한다. 싫은 소리를 못한다.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좋긴 하지만 비판에는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리액션이 좋고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해서 말과 행동을 한다. 계획 세우는 것 좋아하고 계획대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에 능숙한다. 의사소통 표현에 천부적인 자질이 있다. 다른 사람의 동기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다른 사람의 성장을 옆에서 돕고 영향을 미칠 때 보람을 느낀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고 보니까는 오늘
아까 방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요. 언니가 아 배고파 이래가지고 밥 먹어 이랬는데 매정하다고 왜 못 먹었는지 배고파서 힘든지 안 물어보냐고 배고프다 그래서 밥 먹으라고 했던 건데 역시 T군. 응? 아 배고파 이랬는데 그치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러지 아까 점심 안 먹었어요? 밥 안 먹었어? 막 이러면서 물어보겠지. 근데 T 유형들은 딱 보고 안 먹었어? 배고파? 야 밥 먹어 먹고 와막 이유 같은 거엔 딱히 관심이 없어. 그럴 수도 있죠. 자, ENFJ의 궁합 또 나와 있는데 ENFJ 궁합 뭐 이거는 이제 MBTI적으로 나온 거니까요. 천생연분이 INFP래요. 그리고 평균 이상으로 좋은 관계는 ENFP, INFJ, ENFJ. 의외로 INTJ도 있고 ENTJ, INTP, ENTP도 있고요. 가장 최악의 궁합으로는 ESFP, ISTP, ESTP, ISFJ, ESFJ, ISTJ, ESTJ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거는 솔직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 바이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저도 이걸 막 신뢰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지표상 이렇다더라 카더라 라는 거여가지고 오히려 최악의 궁합이 또 최고의 궁합이 또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또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자 이게 있어요. ENFJ가 좋아하는 사람은 올바른 성격의 착한 사람, 자기 주관이 확고하고 당당한 사람, 미래를 위해서 자기 개발이나 혹은 본받을 점이 있는 사람, 리액션 좋고 말 예쁘게 하고 칭찬 잘하고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긍정적인 사람, 적극적이고 내적인 칭찬을 잘하는 사람, 친구로서 먼저 다가오는 사람, 눈치가 빠르고 섬세한 사람, 상대방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 나보다 하이텐션은 힘들다. 엠프제는 텐션 높게 노는 것도 좋아하지만은 주로 소수로 진중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교회 오빠인데? 교회 오빠 유형이 이런가요? 난 모르겠네. 적극적이거나 철벽이거나 혹은 또 좋다는 확신이 들게 되면 엄청 들이댄다. 고백할 때는 대뜸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은 의외로 선긋기도 잘한다.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친절함이나 아까 같은 표현 그런 거 좀 더 확실해진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연애할 때는 상대방이 내 감정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솔직한 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네요. 네.
뭐 여기서 제가 해당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뭐 이걸 또 괜히 막 ENFJ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만들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사람마다 그때그때 다른 거니까. 근데 저의 성향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알아보는 또 시간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뭐 어쨌거나 저도 노래 하나 그냥 신청곡으로 저도 노래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예전에도 아마 라디오 때 들려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요. 제가 아이유씨 노래 중에 특히나 옛날 그 너랑 나라는 타이틀곡 나왔던 시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정규 2집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앨범에 수록된 곡들 중에서 이런 명곡이, 이런 좋은 곡이 있었어? 했던 노래가 있었거든요. 이 시간 그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씨가 부르는 별을 찾는 아이 한 곡 듣고 오실게요. 네, 아이유의 별을 찾는 아이, 김광진님의 피처링이 함께 들어갔던 노래. 예전에 제가 아이유님 노래 들으면서 사실 이렇게 어린 여자 가수분들, 뭐 아이돌 이런 분들 노래 딱 들은다고 했을 때 저는 감정적으로나 뭐 그렇게 크게 막 감동받거나 이러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요 앨범 수록곡 막 들으면서 특히 이 노래 나왔을 때만큼은 뭔가 좀 뭉클하더라고요. 뭔가 마음 한켠에 이렇게 막 뭉클하고 들으면서 막 잔잔한 감동 같은 게 밀려오면서 막 진짜 말 그대로 노래 듣다가 막 진짜 감동받아서 눈물 흘릴 뻔한 막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곡이었었어요. 뭔가가 느껴졌었나 보네요. 네,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아이유님 또 팬으로 이렇게 지내던 기간이고 했다 보니까 그래서 더 그게 와닿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굉장히 좋았어요. 숯별라디오 사연방송 25회차로 진행했던 방송은 MBTI 주제였고요. 아무래도 사연 참여 빈도가 너무 좀 낮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두 사연만 갖고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 어찌됐든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였었고요. 뭐 괜히 막 시간 어정쩡하게 길게 끄는 것보다는 그냥 딱 준비되는 것만 딱딱딱 하고 치고 빠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MBTI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뭐 다른 평소 방송 노가리 까거나 할 때도 이야기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재여가지고 잠깐이나마 라디오 이제 코너 생각이 나서 한번 주제를 잡고 여러분들께 한번 찾아와 봤었는데, 뭐 다음에는 꼭 라디오 아니더라도 MBTI 관련된 이야기는 곳곳에서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였고, 저는 다음 또 사연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사연 보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폴의 스텔라 원하는 남자 미라클 제이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